방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조지민이라고 합니다. 수능이 얼마 전에 끝나고 지금 이제 12월 4일 날 발표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한국에서의 평가에 관련한 관심과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제가 오늘은 특별히 더 우리나라만 이렇게 평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부정적인 인식과 시각과 아니면 그런 어떤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도대체 평가를 왜 해야 되며 라고 한 좀 본질적인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전에 먼저 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딱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부총리 산하에 있는 정부 출연 기관이고요. 크게 3개의 디비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육과정본부가 있고, 교수학습본부가 있고, 그리고 평가본부가 있습니다. 이유를 금방 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3가지 요소라고 얘기했을 때 과정과 평가와 교수학습 3가지를 나누고, 이 3개의 피드백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의 질대선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현재 한 187명의 연구원들이 함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반기문 총장님께서 UN 사무총장이 되셨을 때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이 UN 멤버 컨트리 약 200개의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반세기 만에 소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묻는 질문이 What is the big secret? What is the key factor가 뭐냐고 얘기를 할 때마다 반기문 총장님이 교육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이라고 하는 건 말 자체도 굉장히 큰데, 한국의 교육에 있어서의 그러면 좀 장점이 뭐냐? 많은 분들과 많은 얘기에서 공감하는 거는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물론 단점도 또 부족한 점도 상당히 많지만은,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본다면, 첫 번째가 당연히 교사이십니다. 퀄리티 오브 티처라고 해서, 한국의 교사분들은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교육의 주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도 계시고, 교사도 계시고, 학부모도 있고, 학생도 있고, 많은 교육의 스테이크홀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평가 부분은 더더욱이요. 그런데 이때 이 교사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다는 게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자료가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이번에 주제가 아니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evidence based, 증거 기반. 무언가 교육에 있어서 계속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다음 스텝으로 나가기 위해서 항상 객관적이고 타당하고, 아까 앞서서 발표하신 분께서도 신뢰롭고 타당한 과학적인 답을 가지고 그 다음에 대한 기획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평가는요, 교육의 목적도 아니고요, 목표도 아닙니다. 수단이에요. 어떻게 보면 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툴의 기본적인 본질에서 좀 넘어서 그것이 마치 어떻게 교육의 목적으로 실행이 되고 결과가 활용이 그쪽 부분으로만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결과 활용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퍼니시한다든가 벌을 준다든가 아니면 그냥 변별만을 위한 무언가라고 하는 것으로 좀 비춰지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먼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일단 반기문 총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나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2011년에 제피 선언이라는 걸 하시게 됩니다. 즉 제피 선언은 뭐냐면 매 15년마다 전 세계 유엔 국가들은 향후 어떻게 교육을 끌고 나가야 되고 어떤 교육의 모습이 있어야 되냐는 것을 논의하고 합의하고 각 나라에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15년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천 송도에서 월드 에듀케이션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평가가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에 제피 선언 이후에 2015년에 교육에 대한 장 차관님을 비롯한 한 1,500명의 교육 관계자가 인천 송도에 모여서 교육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9월에 저렇게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고 하는 것이 유엔에서 발표가 되면서 그 4번째 교육 목표로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이라고 하는 것이 선언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SDG4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10가지의 지금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어찌됐든 간에 이 초중등 교육이라고 하는 것. 4차 산업혁명이다, 미래사회의 빠른 변화다, 인구적이다, 그 많은 사회 현상 중에서 어쨌든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미래 삶의 사회에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줘야 되는 것이 초중등 교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를 하게 되고 4.1로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학교로 보내는 놨는데 열심히 가르쳤는데 저희 한국의 경우에는 국가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이 뭔가요? 한국의 학생들이 알아야 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진술해 놓습니다. 그렇게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저희가 의도한 교육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팬시하게 이건 알아야 되고 이런 역량을 갖춰야 되고 라고 하는 것이 쓰여진 게 의도된 교육과정이라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티칭이 일어나고 학생들한테 러닝이 일어났느냐, 학습이 일어났느냐를 들여다 봐줘야 된다. 즉 성취한 교육과정입니다. 이 둘의 갭을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신뢰롭게 메저링을 해주고 측정해주고 그거에 대한 증거를 산출하려고 하는 것이 학습평가에 대한 강조점이고요. 그래서 학습의 질 향상 관리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학습평가가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제피선언의 반기문 총장님이 얘기하셨던 두 번째 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및 지역 수준에서의 학습성과 평가가 지금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각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통한 어떤 그 증거나 그런 데이터나 아니면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교육 과정 및 교수 학습에 반드시 피드백이 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유엔의 권고에 의해서 이렇게 다양한 국제 및 지역 수준의 학습성과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은 바로 한국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관여하고 있는 평가를 말씀드립니다. OECD 지금 국제 수준에서 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OECD 교육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피사라고 하는 프로젝트, 그 다음에 어제 아마 그 서울대 오세정 총장님께서도 아마 예시를 여러 커츠를 들으신 것 같은데 IEA라고 하는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TIMSS, ICRS, 그 다음에 유네스코에서도 당연히 또 부분에서 얘기하신 이 IB 쪽에서도, 그 다음에 네크맵 CPLM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아시안 퍼시픽, 즉 46개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맥락에 있어서, 교육의 맥락에 있어서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는 국가들 간에 서로 교육과정을 매핑하고 서로 간에 벤치마킹을 하면서 서로의 교육 시스템의 강점과 양점을 서로 벤치마킹해서 그런 개선을 해나가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학습평가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엔에서 지금 2030년까지 한국의 경우에도 반드시 보고해야 될 내용입니다. 읽기 수학 분야 최소 숙달 수준을 달성한 아동의 비는 이미 OECD 피사라고 하는 글로벌 인디케이터가 결정이 됐고요. 한국은 참여하고 있고 바로 이 부분이 읽기 소양,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 결과를 리포트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대표적인 학습 평가를 실시해서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의 차이의 갭을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리포트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의 경우 따라서 지금 국제 수준에서 또 국가 수준에서 또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이렇게 다양한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OECD 피사, TIMSS, ICRS, 그 다음에 다들 알고 계시는 국가 수준에서는 두 개의 대표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국가 수준 학습성 평가라는 것과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평가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 그 다음에 학교 교실 내 수험 평가가 있는데 여기서 앞에서 발표하신 분께서도 얘기했던 이 교육과정이라는 것하고의 그 관계를 보면 OECD 피사는 현재 지금 100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평가 아닙니다. 교육과정 기반 평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각 나라는 참여하는 모국들은 다 자국의 교육과정이 있고 그 자국의 교육과정을 들여다봤을 때는 우선순위와 내용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사 같은 경우가 지금 매 3년마다 지금 시행을 해서 스토리를 두고 역량에 대한 각국에 대한 얘기를 주고 있지만 교육과정 기반 평가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이 IA 팀스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평가를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하고 교수학습의 다이렉트리 직접적으로 결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팀스 같은 경우는 60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다 하면 지금 그 각국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모두 다 자국의 교육과정을 내게 됩니다. 그 교육과정들을 매핑을 시켜서 소위 국제 스탠다드라이즈드 커리큘럼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 수준하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같은 경우는 뭐 더 잘 알고 있는데 둘 다 당연히 교육과정 기반 평가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평가의 셈이 다른 것이 NAEA는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준거지향 평가입니다. 내가 시험 본 것이 그 결과가 다른 학생들보다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준거에 기반한 거고요. 반면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아시다시피 나보다 내가 하나라도 더 맞아야지 점수를 받게 되는 그런 너무 평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교실내 평가가 있는데요. 먼저 피사부터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가 이제 미래 사회에서 교육의 질이 강조되어야 되고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이 학습성과 측정성과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평가입니다. 지금 2000년부터 3년을 주기로 실시가 되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도 지금 처음 주기부터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지식보다는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로 참여계의 교육체제에 대한 성과를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하며 교육 정책 수립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목적 가지고, 즉 모든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교육적 목표를 어떤 결과를 활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기반해서 평가가 세팅이 마련이 되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만 15세 학생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90%가 고등학교 1학년생입니다. 그리고 10%가 중학교 3학년으로 이루어져서 3년마다 읽기, 수학, 과학, 그리고 혁신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또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맥락변입니다. 아시다시피 학생, 학교자, 학부모, 교사가 중요한 교육의 주체들입니다. 주체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설문을 통해서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저희가 뽑아내게 되고, 그거와 인지, 정의적 영역 간의 그런 심층 분석을 통해서 우리 교육의 시사점을 끌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기반 평가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필평가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하고 계신 거 보시면, 자, 20문항으로 만들어진 문항을 학생들이 받습니다. 근데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학생은 1번부터 어렵습니다. 2번 못 풉니다. 그럼 2시간 동안 완전히 그냥 암흑색입니다. 2시간을 그냥 앉아 있어야 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미 국제평가는 2009년부터 준비해서 2015년부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정 문항군을 학생들한테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학생들의 수준이 진단되면서 그 수준들에 맞는 그런 문항들이 나가게 됩니다. 즉 무슨 소리냐, 평가의 가장 기본인 본질이 뭐냐면 제걸 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모르는 아이한테 어려운 문항을 아무리 줘봤자 그 친구들한테 우리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어떤 학력이라든가 아니면 역량이라든가 뭐 소양이라든가 어떤 것도 재낼 수가 없습니다. 그 학생을 위한 어떤 스토리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컴퓨터 기반 평가를 통해 못하는, 예를 들자면 문항이 어려운 학생은 어떤 부분을 어려웠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컴퓨터 기반 평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그리고 여기 문항에는 당연히 구성형 문항 들어갑니다. 즉 논술형까지는 아니고요. 서술형 문항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채점을 교사들께서 하는데요. 굉장히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OECD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추이 변화, 지금 연도를 지나가면서 학생들의 변화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까지 볼 수 있게 이퀄팅이라고 하는 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여기에 채점자로 뽑혔다라고 하면 저는 올해의 문항뿐만이 아니라 3년 전의 문항까지 봐서 내가 어떻게, 즉 채점자 간 신뢰도와 채점자 내 신뢰도와 라고 하는 모든 부분을 체킹을 받으며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를 하나 보여드린다면 여전히 소양 부분에 있어서
내용 지식이 아닌 그 영양 부분에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일 수준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육과정으로 심플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교육과정의 20%, 10%도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이해가 쉽게 제가 표현을 한다면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한국의 지금 결과를 하나 보여드리면 평가 결과가 어떻게 쓰이는데 그냥 쉬운 예 하나로 처음 OECD 피사에 저희가 참여했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의 지금 차이가 저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각 영역별로. 분명히 남학생과 여학생이 만약에 교육의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갭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반드시 디텍팅이 돼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남학생 여학생의 지금 그 차이가 좀 줄어들고 있고 밑에는 이제 수준별 뭐 기초학력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삶의 만족도를 보시면 지금 터키가 다행히도 저희를 살리기는 했습니다. 터키 없었으면 완전 끝이고요. 터키가 살려서 간신히 밑에서 지금 2등이 되기는 했습니다. 제가 이 피사 보는 학생들한테 가서 사실 그 한국의 교육이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들이 뭐냐면 교육과정 기반 평가가 아닌데 역량을 평가한다라고 하는데 한국 학생들이 왜 이렇게 잘 하느냐. 한국은 첫 주기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탑 순위에서 지금 학생들이 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한테 묻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학을 10문항을 주고 10문항을 다 맞은 학생한테 묻습니다. 와우, 너 잘했다. 10문항 다 맞았네? 너 진짜 수학을 좋아하나 보다. 아니야? 그러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너 확실하구나. 너 아니래요. 자신감도 없고 즐기지도 않아요. 근데 뭔 문항을 주면 줘도 다 풀어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정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결과적으로 뭐냐면 future, 미래 삶에 있어서의 직업에 있어서의 수학 관련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의적인 여러 가지 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느 순간에는 인지기능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핵심 역량 얘기합니다. 읽기, 수학,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의 기초학과 더불어서 지금 매년 3년마다 OECD는 소위 21세기 핵심 역량에서 가장 전 세계가 반드시 벤치마킹하면서 각 나라에 권고해야 될 소양이 뭐지라는 것을 정말 열심히 논의를 합니다. 저도 이사로서 상당히 오랫동안 OECD와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핵심 역량, 우리 2015 개정교육과정은 6개를 얘기했습니다. 6개가 지금 핵심 역량에 중요하지만 각 나라별로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릅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그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이 그렇다면 이 산업세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에 대한 엄청난 논의 끝에 가장 중요한 혁신적 영역을 하나 선택을 해서 보게 됩니다. 2015년에는 협력적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소양이 결정이 됐습니다. 협력적 문제 해결력이라는 21세기의 역량이 주요 역량으로 결정됐어요. 그 이유는 단순한 문제 해결력만도 안 된다. 워낙 문제가 복잡하고 현 상황이 복잡하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협력적 문제 해결력이 됐고요. 올해 12월 3일날 피사 2018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나중에 관심 가지고 봐주시고요. 그 2018의 협력적 문제 해결력은 바로 글로벌 역량입니다. 글로벌 시티즌십. 그 GEP 선언의 세 번째가 바로 반기문 총장님께 전 총장님께서 강조하셨던 이 글로벌 시민에 대한 역량은 내년 5월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것이 즉 피사 2021을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사 2021은 드디어 창의성입니다. 예, 크리에이티비티가 선정이 됐고요. 그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한 그런 그 평가 결과를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그 핵심 역량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컴퓨터 정보 소양에 관련됩니다. 직간접적으로 2015 기존교육과정의 내용하고도 관여가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5년마다 실시하고 이 컴퓨터 띵킹이라고 하는 것, 컴퓨터 사고력이라고 하는 그런 역량 부분에 대한 결과가 지난 11월 5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봐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국제학성시도 이런 평가를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런 각국의 교육의 시스템에 대한 그런 많은 스토리들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교육계에 시사적으로 도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 방향이 저렇게 2015년 9월에 발표가 되고요. 6개의 핵심 역량이 잡혔습니다. 따라서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배운 학생들에 대한 첫 번째 역량 기강 평가가 올해 실시가 됐습니다. 올해 지금 날짜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올해 안에 바로 역량 기반 평가에 대한 결과, 학교에서의 그 결과를 곧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에서 의도한 교육과 학업 성취도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고 특히 2015 교육과정에서 따른 교과 역량 반영 평가 문항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의사소통 역량이라든가 문제해결 역량이다 등등 6개의 핵심 역량이 교과로 녹아들어서 그 교과에서 발생한 역량에 대한 평가가 올해 결과를 보여줄 것이고요. 한 가지만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표지평가입니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지평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소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또 대표적으로 지금 역량 기반 평가 문항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한 모든 것들이요. 그 문항의 캐릭터리스틱, 그 문항의 난이도라든가 변별도라든가 그 문항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스토리라든가 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 다 담아서 이 맞춤형 전략 진단 검사라고 하는 INA가 평가원에서 업로드를 합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조금 있다가 얘기해야 될 지금 가장 크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교실에서의 성장과 발달의 중심이 된 과정중심 평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역량반영 평가 문항이라고 해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해석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 교수학습에 피드백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선생님들이 준비하는 것에 상당히 지금 바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일환으로 이미 그 역량평가 기반 문항에 그러한 인포메이션을 다 붙여서 여기에 올려놨고요.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내 수업에서의 이러한 성취 기준에서 내가 뭐 2주 동안 수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2주 동안 수업한 부분에 있어서의 학생들의 역량을 잴 수 있도록 여기로 들어가셔서 클릭 성취 수준 본인이 결정하시고 본인이 클릭하셔서 그걸 시험 문제화해서 테스트 만들어서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하고 그 결과를 다시 본인들의 교수에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수준 평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 앞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학생 평가 역할을 이제 규명을 해야 된다. 즉 중요한 건 평가는 왜 하는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학생의 성장에 발달에 도움을 주는 그 피드백을 위한 평가로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크게 3가지가 그 국가 수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과정중심 평가, 성장중심 평가라는 것하고 성취평가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선언술력 평가, 이게 3가지가 요즘의 가장 큰 학생 수준에서의 학교 수준에서의 평가에 대한 주요 그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해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다. 예전에는 이게 없었나요? 아니죠.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었고요. 그리고 강조됐었던 부분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말이다. 또는 이 결과 활용이라고 하는 뭐 학생 기록부로 해서 극우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대학 진학을 위한 그런 평가 때문에 다소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렇게 강조가 돼서 지금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것들은 많은 그 교사 역량, 뭐 전문성 신장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어떤 실행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성취평가제는 이미 중학교에서는 다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이제 곧 고등학교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선원술형 평가가 또 갖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좋은 장점을 지금 우리 교육의 학생 수준의 평가를 끌어올려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평가 패러다임, 아까도 as of 뭐 learning이라든가 assessment as learning, 아니면 assessment for learning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이 평가 패러다임에 있어서 없었던 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을 부분적으로 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 중심 플러스 과정 중심이 더 강조되는 그런 평가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원술 평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고 학교에서도 이미 뭐 수행평가 등등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선원술 평가가 지금 시행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국가교육과정에 근거해서 교과별 성취 수준에 도달한 정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자라고 하는 지금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학생 수준의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얘기고요. 아마 이 세 가지 학생 수준의 학생 평가라고 하는 것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시면서 여러 가지 좀 다소 현장에서 지금 하고 계신 일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좀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고 잘 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나아갈 방향이고 지금 나아가는 그런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평가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교사평가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미 2017년 12월에 정부가 국정대제로서 발표를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초, 중, 고 교사분들이 10시간, 최소 10시간의 평가 전문성에 대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국정과제가 지금 진행이 돼서 작년에 20%, 올해 또 20%의 교사님들과 함께 이런 평가 전문성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오버가 된 것 같아서 저는 제 발표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